안녕하세요. Bet365 스타디움에 나와 있는 이관입니다. 자, 오늘 토트넘과 스토크시티와 토트넘의 카라바오컵 리그컵이죠. 8강전 경기 토트넘이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4강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는요, 후반전에 투입이 됐는데 아쉽게도 부심의 오심으로 토트넘에서의 100컵골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장면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누가 봐도 온사이드였어요. 손흥민 선수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들어갔죠. 가레스 베일 선수가 나오고 손흥민 선수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들어가서 초반엔 좀 답답했어요. 스토크 시티가 밀집 수비도 했고 특히 손흥민 선수 쪽에 집중 수비가 이루어졌습니다. 1대1 동점이 되고 벤 데이비스가 골을 넣고 난 다음에 2대1이 된 상황이었어요. 후반 31분에 케인 선수가 볼을 낚아채면서 패스를 해줬죠.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 파고 무너뜨리면서 골키퍼와 1대1 톡 찍어차면서 골을 넣었는데 부심이 길을 들었습니다. 옵사이드란 얘기죠. 느린 화면 돌려봤는데 이거는 명백한 온사이드예요. 선까지 그거 맞습니다. 온사이드입니다. 그런데도 주심은 부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골을 취소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주심의 위치부터 보죠. 그 상황에서 주심은 이 케인 쪽으로만 시선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에 있는 이 수비수를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옵사이드에 대한 그런 판단은 전적으로 부심에게 맡긴 거고요. 부심은 오심이지만 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오프사이드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 왜 주심이 VAR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카라바오컵 리그컵 규정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14조 6항에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경기장은 골라인 테크놀로지 시스템을 갖추거나 혹시 그런 골라인 테크놀로지 시스템이 없으면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는 VAR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골라인 테크놀로지만 있으면 굳이 VAR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도 되고요. 이 VAR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AR이 없었던 거고요. 이는 똑같이 적용되는 게 이 스토크 토트넘 경기 전날에 있었던 아스날과 맨시티 경기 프리미어리그 구장에서 열렸습니다만 그 경기 자체에서도 VAR이 가동이 되지가 않았죠. 에버튼과 그리고 맨유와의 경기 역시 VAR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4강전에는 VAR이 가동이 될까요? 카라바오컵 규정을 보면 이 EFL은 4강전부터는 그 4강전 경기를 주최하는 홈 구장에 이러한 시스템들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설치한다가 아니라 설치할 수도 있다 라고만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규정상으로는 되게 애매해요. 아마 지금 이제 오늘하고 어제하고 영국 언론에서 VAR 있어야 된다고 떠들었기 때문에 아마 4강전부터는 VAR 가동한다라고 발표는 하겠죠. 할 것 같은데 일단은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4강부터 할 수도 있다기 때문에 4강부터 한다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근데 아마 이제 현실상으로는 VAR을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규정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경기에서 VAR이 있었으면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골은 골로 인정이 됐었을 거고요. 그러면 토트넘에서 100번째 골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 이 토트넘에서 100호 골은 다음 경기 울버햄튼전으로 미루게 됐고요. 그러면 이 골이 취소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조세 무리뉴 감독은요, 기자회견에서 VAR이 있었으면 손흥민의 골이 인정됐을 것이라고 들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쉬워했다는 뜻이 되고요. 이제 스카이 스포츠 문자 중계도 제가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제 아스널을 상대했던 그 맨시티의 3번째 골, 그리고 지금 이곳 스토크에서 이 손흥민 선수의 골이 취소된 것은 이 카라바오컵에서도 VAR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의다. 리플레이를 보니까 손흥민 선수는 2야드나 뒤에 있었다. 온사이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선 문자 중계도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100번째 골이 옵사이드 깃발에 의해서 취소가 됐고 골과 가까웠는데 다시 한 번 더 카라바오컵에서는 VAR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VAR이 없었던 것이 두고두고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델리 알리인데요. 델리 알리 이날 선발 출전했죠. 몇 차례 날카로운 슈팅도 날리고 괜찮았어요.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후반 8분 이 역습 상황에서 안일한 백킬 패스 하나로 소유권을 뺏기고 말았고, 그 장면이 빌미가 되면서 결국 스토크 시티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실점을 하니까 화면은 안 나왔는데 제가 경기장 위에서 지켜봤는데 무리뉴 감독이 델리 알리 선수에게 엄청 뭐라고 막 그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델리 알리도 상당히 기분이 나빠 보였고, 결국 후반 21분에 델리 알리 선수 교체되고 나가면서 상당히 자기가 기분 나쁘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경기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 열렸는데 이 장면 그냥 질문 들어갔죠. 무슨 일이냐?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니까 무리뉴 감독이 경기 끝냈어야 됐다. 우리가 역습 상황에서 어이없이 볼을 잃어버리면서 실점을 했다. 그 장면에 화가 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포지션에 뛰는 선수, 델리 알리죠. 네, 그 포지션에 뛰는 선수는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볼을 연결하고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밸런스를 이겼다. 풀백들이 넓게 서 있는데 밸런스를 이기면서 풀백과 미드필더들이 완전히 다른 라인에 서 있었고, 그래서 역전 내주고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 동점골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게 백킬로 내주면서 소유권을 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크가 볼을 뒤로 돌렸죠.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밀고 올라가는데 이때 스토크의 골키퍼가 뻥 길게 차면서 헤딩 경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헤딩 경합에서 이겨냈고요. 그 장면에 그 폭백, 토트넘 폭백의 이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델리 알리 선수의 그 안일한 백킬 패스 하나가 역습으로 허용하는 빌미가 됐고,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동점골을 내줬다라는 이 무리뉴 감독의 그런 분노, 무리뉴 감독의 짜증, 이런 게 조금 이해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델리 알리 선수와 무리뉴 감독의 감정적인 대응, 분명히 앞으로 두고두고 말이 나올 것 같고요. 1월 이적 시장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델리 알리 어떻게 뭐 이적설도 나올 수 있고 충분히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더욱더 말이 계속 쭉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델리 알리는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에서 조금 더 입지가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델리 알리의 또 행보가 또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Bet365 스타디움에서 이건희였습니다.